여러분, 오늘은 병원 진료실에서도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0세, 60세, 70세가 넘으신 남성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습관. 그 습관이 조용히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발기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 전체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실 겁니다. 대한비뇨의학회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의 73%가 이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80% 이상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20년 넘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 환자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려면 70세, 80세까지 활기차게 살아가시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6가지입니다. 50세 이후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6가지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실수는 주치의조차 경고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예전과 달리 반응이 느려진 느낌이 드시나요? 예전보다 회복이 더딘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예전 방식 그대로 하시는데 이상하게 피곤함이 쌓이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발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끝까지 가려는 것. 이 실수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전립선과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지 아신다면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김재훈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4세, 퇴직 후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이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자연스럽게 됐는데 요즘은 억지로 밀어붙여야 뭔가 느껴져요. 그래서 더 세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조직 손상의 시작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혈관이 바로 수도관이에요. 30대, 40대에는 수도관이 깨끗하고 물도 세차게 흐릅니다. 하지만 50세, 60세가 되면 수도관에 조금씩 찌꺼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압력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혈류 변화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 전체의 혈류 속도가 줄어듭니다. 신경 감각의 역치가 높아집니다. 호르몬 반응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무시하고 20년 전 방식 그대로 강하게, 빠르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음경 조직에 미세 파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도가 자극을 받습니다. 골반 기저근이 긴장합니다. 이미 예민해진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손상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멍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무 신호 없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기부전으로 터집니다. 사타구니 통증으로 터집니다. 소변 장애로 터집니다.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50세 이상 남성이 400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발기력 저하를 경험한 남성의 68%가 공통적으로 이 패턴을 보였습니다. 몸의 반응 속도가 느려졌는데도 기존 방식을 바꾸지 않는 패턴. 10명 중 7명이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발기력 저하로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전립선 비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요도 협착, 즉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몸에게 강요하는 것을 멈추세요. 반응이 느리면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30대 몸과 경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둘째, 사정이 목표가 아니라 감각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과정을 즐기세요.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세요. 예전에 1분이면 됐다면 이제 5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몸이 더 섬세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대화해야 할 파트너로 대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바꿔도 3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발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조직 손상과 발기부전의 시작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제 두 번째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실수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포르노를 유일한 자극 수단으로 쓰는 것. 이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꺼낼 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하지만 들으시고 나면 반드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왜냐하면 본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성민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7세. 정년 퇴직 후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뭔가를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 말 속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통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 여러분도 조금은 아시나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뇌를 배터리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자극적이고 빠르게 바뀌는 영상 콘텐츠는 이 배터리를 순간적으로 과방전시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살 때는 배터리가 하루 종일 갑니다. 하지만 매일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고 과도하게 쓰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고 점점 빨리 닳게 되죠. 뇌의 도파민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는 뇌의 보상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실제 인간의 따뜻한 접촉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도파민을 순간적으로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뇌가 그 수준에 적응해버립니다. 둔감해집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더 오래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실제 사람의 따뜻한 손길, 실제 연결, 실제 가까움에서 느끼는 능력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의 전두엽 보상회로가 실제로 변형됩니다. 흔히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과 유사한 신경학적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생물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반응이 없어집니다. 혼자서도 외부 자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모든 것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상상력을 쓰세요. 기억을 쓰세요. 60세 이후에도 뇌는 재훈련이 가능합니다. 놀랍도록이나요? 뇌는 배워서 변하는 기관입니다. 새로운 패턴을 가르치면 뇌는 반드시 변합니다. 둘째, 빈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2번 보시던 것을 1번으로 줄이는 것부터요. 작은 간격이 뇌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간격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러운 감각이 돌아옵니다. 셋째, 중간에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외부 자극 없이도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뇌를 다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실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풍부하게 느껴져요.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기억하셨죠?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외부 자극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 이제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몸의 에너지 한계를 무시하고 너무 자주 하는 것.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몸을 조용히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오영진 씨, 71세, 3인.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아하시던 등산도 게이트볼도 경로당 모임도 가기 싫다고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이야기를 더 나눠보니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 2번씩 하고 계셨습니다.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몸을 소진시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주행한 다음에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전기차라면 특히요. 충전 없이 계속 달리면 결국 멈춥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40대에는 회복이 빠릅니다. 몇 시간이면 충전이 됩니다. 하지만 50세, 60세, 70세가 되면 테스토스테론 생성 속도가 느려집니다. 신경계가 완전히 리셋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일이 걸립니다. 그 상태에서 소진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가 쌓입니다. 수면 리듬이 흔들립니다. 감정 조절도 힘들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골밀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60대 남성의 41%에게서 이런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전립선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면 전립선 조직이 오히려 더 빠르게 변합니다. 전립선 비대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몇 번이 적당한 걸까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20년 임상 경험에서 50대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대부분의 경우 편안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 반응입니다. 다음 날 기운이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이틀이 넘게 무기력하다면 간격을 늘려보세요. 몸을 밀어붙이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몸의 말을 듣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오영진 씨는 간격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고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등산이 다시 하고 싶어졌어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진짜 회복입니다.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3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발기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것, 외부 자극에만 의존하는 것, 에너지 한계를 무시하고 너무 자주 하는 것. 이제 4번째 실수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간단한 것인데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4번째 실수입니다. 자위중과 후의 전립선 건강을 방치하는 것, 자세와 사후 습관 이야기입니다. 박준혁 씨, 68세. 날카로운 통증은 아니었어요. 절정 이후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묵직함.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해보니 만성 전립선 자극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원인 중 하나는 자세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후 습관이었습니다. 전립선을 정수기 필터로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 필터는 물을 거르고 나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 찌꺼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필터가 막히고 물이 오염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이후 전립선은 점점 민감해집니다. 부적절하게 앉아서 회음부에 압력을 주면서 하거나 끝난 후 소변을 보지 않는 습관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도 잔존물이 쌓입니다. 전립선에 조용한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집니다. 골반이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대한전립선학회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의 57%가 전립선 관련 불편함을 경험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이런 사후 관리 부재가 꼽힙니다.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 문제를 갖고 계신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전립선염으로 발전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빨라집니다. 야간 빈뇨가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첫째, 끝난 후에 반드시 소변을 보세요. 요도에 남아있는 잔존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전립선 자극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는 일입니다. 둘째, 자세에 신경 쓰세요. 회음부, 즉 항문과 성기 사이 부위에 체중이 오래 실리지 않도록 하세요. 앉는 자세보다 누운 자세가 전립선에 압력을 덜 줍니다. 이 작은 차이가 오랜 시간에 걸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끝난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골반 주위 혈류를 촉진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전립선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박준혁 씨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고 6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묵직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너무 단순한 방법인데 이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지금까지 4가지 실수를 알려드렸습니다.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것, 외부 자극 의존, 과도한 빈도, 그리고 전립선, 사후 관리 부재. 이제 5번째입니다. 이것이 실수인지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5번째 실수입니다. 호흡을 참고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는 것. 혹시 절정을 향해 가실 때 숨을 참으시나요? 온몸에 힘을 주시나요? 이것이 더 강한 자극을 준다고 느끼시나요? 그 느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최동현 씨, 62세, 자위 중에 갑작스러운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빈번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성행위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뇌혈관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호흡을 참는 것은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것을 발살바 기동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크게 올라가죠. 그 상태에서 온몸에 추가로 힘을 주면 혈압은 더 올라갑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혈관 건강이 약해진 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의 23%가 성행위 관련 두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사에게 말씀을 못 하십니다. 창피하시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온몸의 근육을 조이는 것은 골반 기저근과 전립선 주위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쌓습니다. 이 긴장이 만성화되면 만성골반 통증이 됩니다. 전립선 통증이 됩니다. 심지어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해보세요. 첫째, 천천히 숨을 쉬세요. 들숨과 날숨을 의식적으로 유지하세요. 코로 4초 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둘째, 몸에 힘을 빼세요. 어깨, 턱, 손을 의식적으로 이완하세요. 어깨가 올라가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손이 주먹을 쥐고 있다면 펴세요. 셋째, 급하게 끝내려 하지 마세요. 긴장을 놓을수록 감각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심혈관에도 전립선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최동현 씨는 이 호흡법을 실천하신 후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힘을 빼는 것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힘이 아니라 이완이 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6번째 실수.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많은 비뇨의학과 의사들도 진료실에서 잘 짚어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잠이 안 와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면 새벽에 깨서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수면을 도와준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이 패턴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립니다. 6번째 실수입니다. 수면 직전이나 직후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 정혜수 씨, 69세, 불면증으로 오셨는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잠들기 위해 매일 밤 자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없이는 잠들 수가 없게 됐고 그마저도 이제는 잠드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요. 수면제도 드시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수면을 담당하는 뇌를 공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밤마다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회복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일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어두워지면 잠든다는 신호요. 그런데 매일 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그것을 수면 신호로 학습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뇌가 그 자극 없이는 수면을 시작할 수 없도록 스스로 조건화해 버립니다. 사정 후에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졸림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단기적으로 올라갑니다. 신경계가 각성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수면 구조가 흔들립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회복 수면, 즉 깊은 수면의 비율이 이미 줄어든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수면이 전체 수면의 20% 이상이었다면 60대에는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수면 분절이 생깁니다. 피로가 쌓이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면 전 반복 패턴을 가진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수면 효율이 23% 낮았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 피로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을 자는데도 훨씬 더 피곤한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부족이 만성화됩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건강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수면 전 루틴을 바꾸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하세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벽에 기대는 자세,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자세.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자연스러운 이완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너무 차갑지 않게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요. 체온을 약간 높이면 자연스럽게 수면 신호가 옵니다. 비용은 제로입니다. 셋째, 복식 호흡 10회를 하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4초 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자연스러운 이완과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약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잠이 들 것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게 건강한 수면 신호를 다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1주에서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새로운 루틴을 학습합니다. 정혜수 씨는 이 루틴을 실천하신 지 12일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잠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당연한 걸 오랫동안 몰랐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알고 이렇게 하고 있고 누군가는 모르고 계속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6가지 실수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몸이 이상한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 느려진 반응, 줄어든 에너지, 조용한 불편감. 이것들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변화에 맞춰 달라지라는 신호입니다. 몸이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몸에게 시간을 주세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둘째, 외부 자극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뇌를 다시 깨우세요. 상상력과 기억을 사용하세요. 빈도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셋째, 몸의 에너지 한계를 존중하세요. 너무 자주는 회복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다음날 몸 상태를 확인하며 간격을 조절하세요. 넷째, 전립선을 보호하세요. 끝난 후 소변 보기, 자세 조정, 가벼운 걷기.
이 세 가지 사후 습관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다섯째, 숨을 참고 온몸에 힘을 주는 습관을 버리세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혈압과 골반, 전립선 건강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여섯째, 수면을 위한 반복적인 습관은 오히려 수면을 망가뜨립니다. 뇌에게 건강한 루틴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스트레칭, 따뜻한 물, 복식, 호흡.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것 중 오늘 당장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 간격을 하루 더 두는 것, 잠들기 전 습관을 다르게 해보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6개월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 건강은 50세, 60세, 70세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쾌감도, 연결도, 활력도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돌봐야 할 때입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이해로,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방식으로요.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시려면, 가족들 앞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시려면 지금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 기구 없이 전립선을 보호하고 발기력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실수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전립선을 지키고 발기력을 회복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오늘 시간이 더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꼭 들어주세요. 전립선 건강과 남성 활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가 전립선에 좋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체중 관리나 심혈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걷기는 전립선 주위 혈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합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32,000명의 남성을 14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일주일에 3시간 이상 걷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 관련 문제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걸을 때는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넓게 하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세요. 골반이 움직이도록 의식하면서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 주위, 근육과 혈류가 함께 활성화됩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어떻게 할까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자리 걸음 30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성에게 좋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남성에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 바로 전립선을 받치고 있는 근육입니다. 소변 줄기를 강하게 해주고 발기력을 개선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힘을 주세요. 그 느낌이 바로 골반 기저근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한 번 수축할 때 5초 유지하고 5초 이완하세요. 앉아서도 되고, 서서도 되고, 누워서도 됩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요. 아무도 모릅니다. 영국 비뇨기과 학회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을 12주간 꾸준히 한 남성의 40%에서 발기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10명 중 4명이요. 약 없이, 돈 없이, 그냥 근육 운동만으로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단입니다. 특히 전립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드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 볶음,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국. 우리 밥상에서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26% 낮았습니다. 토마토 하나가 이런 효과를 냅니다. 호두와 아몬드도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아연이 풍부한데요. 아연은 전립선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입니다. 테스토스테론, 합성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하루에 한 줌이면 됩니다. 10개에서 15개 정도 간식으로 드세요. 등 푸른 생선도 빠질 수 없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 3지방산은 전립선 염증을 줄여주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것도 있습니다. 술을 줄이세요. 알코올은 전립선 조직을 직접 자극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합니다. 가능하면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세요. 아예 끊으시면 더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도 줄이세요. 흰빵, 흰 쌀밥을 과도하게 드시면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것이 전립선 비대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가 적당합니다. 종이컵으로 7잔에서 10잔 정도요.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요도가 자연스럽게 세정되고 전립선 주위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단,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과도하게 드시지 마세요. 야간 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분 보충은 낮 동안에 집중하시고 저녁에는 조금 줄이세요. 커피는 어떨까요? 하루 한두 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3잔 이상은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방광과 요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전립선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집니다. 이 두 호르몬은 시소 관계입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갑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고 이것이 발기력 저하와 전립선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끼세요.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텃밭을 가꾸세요. 낚시를 가세요. 즐거운 시간이 몸을 치유합니다. 이 모든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 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걷기만 해보세요. 내일은 케겔 운동을 추가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토마토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3달 후가 달라집니다. 6달 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70세, 80세가 되어서도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돌볼 차례입니다. 몸을 아끼세요. 몸이 말하는 것을 들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